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큰 케이스입니다. 풀마우스, 상악 풀마우스 케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치부에는 3개의 잔존치가 남아있고요. 나머지 치아들은 치주가 안 좋아서 다 발치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전치부 남아있는 3개의 잔존치도 다 발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과의 이야기에서는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16번 부위에 뉴마티제이션 된 부분은 16번, 17번 쪽은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할 거고요. 늘 하듯이 우리가 13467 13467 그래서 이거 10개의 임플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 20번 때는 소켓이 크긴 하지만 크게 그래도 사이너스 플로우가 상당히 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켓 매니지먼트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10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전치부는 CT상에서 보시면 이게 임상 사진입니다. 진지바가 꽤 얇죠. 틴 바이오 타입이고요. 그리고 제일 상단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아마도 이 언더컷이 상당히 크다. 이 위에 언더컷이 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치하고 한다 하더라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게 본과 투스 엑시스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T에서 보시면 이게 왼쪽 17번부터 11번까지 21번부터 27번까지의 CT의 섹션이 있는데요. 결국 구치부는 소켓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키가 될 것이고, 전치부는 결국은 심미, 전치부, 진지발 컨투어 또 진지발 하이트에 대한 컨트롤이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자체가 아주 까다롭기보다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어떤 임플란트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이 지금은 더 큰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는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쪽 사이즈가 작아요. 작은 것 주네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대로 이렇게 들어볼까요? 좀 주시고. 잡아주세요. 이렇게 바로. 네, 좋아요. 그대로. 오케이.
오케이. 미러. 보통 미러. 큰 미러 주실래요? 땡큐. 아, 조금 더 밑으로, 이제 밑으로 해보면, 오케이. 좀 당겨요. 조금만 당겨요. 됐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인젝션 다 됐고요. 블레이드 주시고요. 발찌부터 할까요? 블레이드 주시고, 블레이드. 네, 하시다가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아 소리 하세요. 갑자기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구치부가 없어져서 VD가 많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전치부는 자꾸 앞으로 더 밀려나게 되겠죠. 지금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본 디펙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아마 발치 보셉 주실래요? 네, 보셉. 네, 오케이. 이 말고요. 전치부와 소고치를 이용해 가지고 거의 immediate temporization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17번 링벌 쪽에 보면요. 덴처 때문에 스와스팟이 크게 생겨 있네요. 조금 눌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샤프한 본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죠. 런저 준비해 주시고. 상하기지만 진지바가 상당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입안에 물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이게 마취가 돼서 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물은 다 빨아내고 있습니다.
인젝션 조금 더 할까요? Destruction system. 괜찮으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어깨 힘 좀 빼셔야 됩니다. 오케이. 거즈. 이 구치부가 약해지고 나면 알베올라 본 치아가 앞으로 쭉 옮겨가가지고 알베올라 본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게 정상 위치가 아닌 거죠. 다시 위치 수정을 할 겁니다. 다시 그대로 조심을 하고
하나, 우선 1313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물이 좀 나옵니다. 그걸 저한테 불러주시고요. 인사이즈 엣지가 보라는 인사이즈 좋고요. 팔라탈 쪽에다 붙어서 이 정도 가야겠죠. 팔라탈볼을 따라서. 조금 본이 충분히 많아서 496으로 하겠습니다. 496이니까요. 15mm 드릴링 하는 거. 본은 일단 첫 번째 드릴에서 본 덴시티가요. 한 타입 3 보다 좀 약한. 한번 T9은 버칼 월이 없어졌지만 RE는 전혀 문제가 없죠. 이렇게 라타 월을 따라서 팔라탈 월을 보면서 들어주시고 이렇게 밀어. 오케이. 오케이. 17mm 496이니까요. 15대다가 지금 악사를 써야 되니까 한 2mm 정도 더 내려가야 돼요. 17은. 네, 옆에 거. 있습니다. 2.5 쭉 벨링 하겠습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로 좀 했죠? 괜찮습니다. 지금 496보다 476.
23번은 476으로 가겠습니다. 476 남는 496. 원래 바이코틱과 스테빌리제이션 하려 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에 물이 좀 있죠? 천천히 자, 숨을 크게 한번 쉬시고. 오케이. 이쪽 13번도 476으로 해야겠습니다. 양쪽 13, 23, 476, 앞에는 496. 이렇게. 앞에 누구는 좀 이쪽으로 들어가요? 3.3? 3.6. 지금? 네. 지금 3.6이에요? 네. 오케이. 여기 마지막입니다. 오케이. 3.6까지 이제 벨링이 다 됐습니다. 조금 소켓을 클렌징하고 네, 이제 각도를 봐야 되는데요. 되게 팔라탈 쪽이 카운센팅에 들어가야 돼요. 악사에 보면 이것도 좋은데요. 그냥 론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팔라탈만 봐주면 되니까요. 이제 팔라탈 이쪽도 팔라탈 쪽만 됐습니다. 자, 텍스처 주시고요. 496 잠시만 앞에 오케이. 오케이. 또 다시 496 476 496
50뉴턴 정도 그렇게 안 들어가죠. 좋습니다. 다시 이쪽도 50이 넘었습니다. 렌치로 렌치 오케이, 거의 뭐 60, 70뉴턴 정도 아주 가야지 않습니다. 오케이, 센시브 4개 뒷백 없이 잘 됐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이제 뒤쪽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4번이 얼마였죠? 4번 빅쪽은 13이 얼마? 14 474 여기 저쪽으로 뒷팩이 있죠. 아파요? 아프세요? 아프세요? 저기 아프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번에 사이너스가 여기까지 사이너스 뒤쪽이고 투브레시드 임플란트를 쓰고 사이너스 인터널 사이너스 그래프하고 앞쪽에 4번 들어가겠습니다. 론저 다시 주시고 뒤쪽에 이 좌판 부분은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됐고요. 먼저 앞에 한 개씩 하죠. 14번. 14번은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숫자는 그냥 저기 BD 키트를 주셔야죠. 이쪽에 뒷팩이기 때문에 BD 커프로 해서 474로 하겠습니다.
3점? 1.6. 점 9. 믹스처 4.1에 2D 커프 4.1에 74로 하겠습니다. 디팩이 뒤쪽에 뒤쪽 커프는 디팩은 커프로 지나갈 수 있게 고정은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50뉴턴. 됐습니다. 여기 스트레이트를 줄래요? 악사 스트레이트. 악사 스트레이트 커프 3으로 주십시오. 뒤쪽으로도 다 이제 풀마우스이기 때문에 스크류 핀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커프 3에 악사 스트레이트. 네. 이거는 이제 아버님부터 건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리 타이트닝을 좀 해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25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정도로 해놓고. 뒤로 이제 사이너스가 있고요. 뒤에 투베러시티가 있는데요. 투베러시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투베러시티부터 먼저 할게요. 렌스. 뒤쪽은 뼈가 되게 약해요. 부터 한번 할게요. 그대로. 그리고 특별리스트 임플란트는 30도. 이미 뒤쪽에서 할 거라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30도 각도. 이게 12시. 조금만 더 크게 여기 12시면 받쳐드릴게요. 30분, 11시죠? 11시 정도. 그리고 약간 더 가져와서, 이렇게. 여기요. 잠깐만요. 좋아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크게 해볼까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12시, 11시. 약복할, 이렇게. 네, 보세요. 지금은요, 덴시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쑥 들어가요. 이렇게. 아리키트를 쓰는 게 잘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부터 할게요. 렌스 아직 안 됐어요. 물론 뭐 의미가 없어요. 그거 주세요. 본덴시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방향만. 그대로. 네.
3.3. 3.3. 그리고 3.6. 3.6. 자, 내려드릴게요. 됐습니다. 그럼 15. 4.1에 15 DT로 주세요. 조금 담궈요. 4.1에 15 DT. 네, 그대로. 이 방향이지. 잡아주시고. 잠깐만 잡아주시고. 에어 좀 불어주세요. 네. 조금 담궈요. 살짝 4.1에 15 DT. 테리고이드로 갈 수도 있는데요. 테리고이드 가려면 21mm, 23mm쯤 돼야 돼요. 여기는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커버 스크루로 데인시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3개월 후에 색깔 높이를 할 겁니다. 커버 스크루로 바로. 사이에 우리가 미카 킷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는 한 4mm, 4mm, 3.9mm 좀 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카 킷을 해서 3mm부터 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mm 해주시고요. 네. 3.9였으니까요. 여기 그대로 건너게 해주고요. 다음에 4mm. 네.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밑에 열렸는지 일단 확인해 볼게요. 프로브를 가지고. 오케이. 네, 프로브를 가지고. 아직 플로우가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라이즈부터 먼저 할게요. 다음 드릴을 달아야죠. 드릴을, 네, 넣어주시고. 2.9. 어머니 아프세요? 아프시면 하세요.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른쪽. 오른쪽 거의 다 돼갑니다. 다음 3.3.
3.6 3.2에 4까지 이제 왔습니다. 아무튼 5가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부분 아직 지나가지 않았어. 이제 5mm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 같아요. 느낌이 살짝 지나가는 느낌.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나갔어요. 자, 이제 그대로 본그래프트를 하겠습니다. 사이언스가 열렸기 때문에. 네, 알로그래프트. 그대로 태핑 모드로 해주시고요. 스푼으로 조금씩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베이식 합니다. 사치미 대 8.5 DT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한 번 더 주세요. 미카키 때는 이렇게 태핑 모드에서 밀어넣기 때문에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다시 프루빙을 한번 하겠습니다. 프루브 됐습니다. 빠졌어요. 갓단이가 8.5. 자, 크게. 조금 더 마지막 인수한테 들어가요. 가봤어요. 주시고. 빠졌어요. 됐고요. 왼쪽으로 이쪽으로 보시고요. 오른쪽은 다 됐고요. 왼쪽은 이제 좀 더 빨리 할 겁니다. 자, 이쪽으로 약간만 더 주시고 이쪽 좀 더, 조금만 더. 네, 좋아요. 네, 이쪽은 적게 디팩이 커요. 네, 디팩이 상당히 크게. 4번, 6번, 7번. 둘. 똑같이 24번 사이즈는? 24번 사이즈. 갓단이가 74. 응? 74? 똑같이 4.2도 74.
74 밟고 4.1에 11.5 바로 가도 되겠습니다. 네. 삼점 3.9 됐고요. 백션. 잡담일에 11.5. 네. 네, 살짝만 다니세요. 살짝만. 네. 잡담일에 11.5. 오, 태핑. 휴, 내가 보겠어. 조금만 더 열어주세요. 그렇죠? 그렇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좋겠어. 똑같이 악사 스트레이트 준비해 주시고 런저 주변에 액세스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조금 제거해주세요. 놓고 오케이, 소리. 네, 됐습니다. 뒤쪽으로 6번과 2번. 뒤쪽부터 먼저 할게요. 똑같이 이쪽으로 보시고 여기가 7번 같은 라인에 7번이고요. 똑같이 30도 아, 15였죠. 4.1에 15dt거죠. 같은 사이즈로 줍니다. 3.3이요. 됐습니다. 앞장도 15 DT 드릴게요. 네.
사이즈는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벤치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6번 위치에 하나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약간 넣으시고. 오케이. 이렇게 잘 들리? 네. 자, 마지막입니다. 앞에 6번 사이즈가 뭐였죠? 4.1대 10이요. 4.1에 10. 그래요? 여기. 플라텔 쪽으로. 같이. 힘드시죠? 아프세요? 아프시면 조금 더 마음 모험해 드릴게요. 피곤하시죠? 이제 거의 다 됐, 이제 임플란트는 다 들어갔습니다. 임플란트 거의 다 됐어요.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거기 이쪽. 1.9, 4.1에 10 주시면 됩니다. 네, 됐어요. 자, 이거 넣고 나면, 그 다음에 악상. 몇 번. 이렇게 다시 여기도 스트레이트 악사 하겠습니다. 네, 주세요. 네네. 이렇게. 이쪽은 사이너스가 아니니까 미리 연결해 두겠습니다. 뒤쪽은 힐링 스캔 포스트 주시고요. 조금 우리 저기 부피 바킹 여기 보틀 좀 부피 바킹. 네. 이거 할게요. 이쪽에도
30도 아리 악사에서 네. 네. 침 뺐어요. 네. 예, 이제 부피 바킹을 조금 해서 이렇게 조금 엄살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임플란트는 다 됐고요. 제가 이 앞니에 이 앞니 임시치 않은 금방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만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이것도 네. 좀 더 해주세요. 자, 전치부 이렇게 악사 알이 30도, 30도, 네, 이거부터 30도, 30도 2개 주세요. 이렇게 주변에 본이 너무 많아요. 론저 좀 주시고요.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뚝딱 소리가 나요. 놀라지 마세요. 아프세요? 그렇지? 딱 소리 납니다. 소리만 그래요. 놀라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파요? 아프세요, 어머니? 아파요. 네, 알았어요. 네. 네네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지금 씹는 거는 다 됐거든요. 이렇게 힘도 좀 더 주세요. 씹는 거는 다 하셨는데. 이거 지금 조금 더 커프가 오세요, 어머니. 3이죠? 이제. 또 본에 좀 걸려요. 이쪽도 약간만 더 로테이션이 조금 더 돼야겠어요.
마운트를 연결해도 되지만요. 여기. 오케이. 이거 아니에요. 이게 되지 않아요. 이게 낮아서 안 돼요. 열려 있는 게 있을 텐데. 아니면 마운트를 연결해야 돼요. 응, 있어. 여기도 이게 항상 걸려질 거예요. (12도) 네, 12도. 여기 적죠? 오케이. (12도가) 약간 아리까리한데 그래도 일단 템포리까지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왼쪽은 스트레이트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접시. 이렇게 하면
이제 패스가 거의 다 맞아 들어갔죠. 여기 아직도 부분이 좀 있네요. 이쪽으로 약간만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조금 잠그면서. 하나도, 이렇게. 스캔 포스트 주시고. 오케이. 지금 조금 모험 주사를 조금 더 놔드리고 있어요. 살짝만 다물어 볼까요? 살짝만 그렇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이 상태이기 때문에요. 앞에 컨투링은 별로 필요 없을 거예요. 컨투링 약간 들어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QVD만 하면 됩니다. 슈트 할게요. 진짜? 아니, 슈트는 없어요. 봉합 하시면 됩니다. 드셔보세요. 자. 응? 58분? 오케이.
등록하고 있어요. 나머지 남은 거 부피 바킹 전부 다 다시 준비해 주시고요. 새로 하나 더 해주시고요. 네. 아프게요. 아프게. 좀 실크 주시고. 리도케인을 좀 주세요. 리도케인을 좀 주세요.
한 개만. 자, 이쪽으로 보시죠. 오른쪽으로. Grace. 브리딩이 좀 있으니까 마취가 조금 덜 돼, 빨리 깨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돼가요.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돼가요, 언니. 거의 이제 마무리 다 돼가거든요. 아파요? 아파요? 소리도 여기 짜증나. 해볼까요? 좀더 좀 발라드릴게요. 입술이 아파요? 알겠어요. 여기 입술 당겨서. 네네네네. 아, 당겨서 그렇지. 너무 많이 당겼어. 크게 거의 다 돼갑니다. 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던 적이 있죠. 이제 참 망설여졌습니다. 이게 풀마우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고 또 알아야 될 지식도 많고 또 그동안의 경험도 적지 않게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다 갖추신 분들에 한해서 강의를 드려야지 가장 효과적인 그런 코스가 될 것 같아서 그 수위를 조절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한번 첫 하루짜리 코스를 드디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연자분을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자는 사실은 저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저를 도와서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 풀마우스 솔루션을 개발해 준 많은 팀들이 함께 여러분을 모시게 될 겁니다. 너무 많은 옵션을 또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풀마우스는 환자의 상태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치료 옵션들이 나와 있지만 좀 현실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이 옵션만 가지고 하루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강의가 공짜입니다. 네, 제 신조 중에 하나는 공짜 강의는 밸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료도 적지 않게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컨셉을 가지고 한두 케이스
것만 해결하시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참가하신 분들은 제 컨셉 속에서 행해지는 이런 많은 풀마우스 케이스가 바로 여러분의 클리닉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 나갈 것이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제한된 숫자입니다. 우리 강의실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을 모실 수는 없고요. 제한된 인원 하에서 하루를 같이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풀마우스에 대해서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임플란트의 역사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술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았죠? 사실은 한 8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0개가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10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브라질 갔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왜 브라질 갔느냐?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자이고마 임플란트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브라질에서 하는 라이브 서저리 코스에 제가 참가해가지고 공부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공부한 거 같이 또 쉐어할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시간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비행기 속에 있는 시간이라서 늦게라도 Q&A 하려고 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뒤에 남아있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브라질에서 또 인사를 주셨네요. Hello from Brazil.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 선생님, 아리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드릴링 시 RPM 토크 세팅, 식립 시 RPM 토크 권장 수치 다 똑같습니다. 저는 1000rpm, 드릴링은 1000rpm 하고요. 토크는 50뉴턴, 픽처 식립할 때는 50rpm, 일반 임플란트 할 때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000rpm, 되게 800에서 1200 권하고 있죠. 그리고, 토크 값은 이제, 토크 값이랑 드릴링 토크 값은 아니겠죠. 드릴링 토크 값은 보통 20,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토크 값은 약 50, RPM은 50 RPM.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선생님, 상악 구치부 D3 얇은 본에서 코티칼 본에 초기 고정 30N 나오는데요. 그래서 힐링 어바트먼트 달고 한 달이 지나서 체크해 보니까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태를 제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이 코티칼 본만 사실 디펜드 해가지고 코티칼 본의 고정을 잡게 되면 이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코티칼 본이 힘을 많이 받게 되면 흡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ISQ가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것이 조금 더 과도하면 그 주변에 네크로시스가 생겨서 이렇게 흔들리거나 또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번 엑스레이를 보여주시면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준 선생님 3.5 직경 임플란트에서 코아 3.2짜리 개발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3.5는 코아 3.2 아닌데요. 3.5는 2.8인데요. 근데 트렁크는 3.2 똑같아요. 그렇지만 3.5는 스레드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2.8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3.5로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드릴링은요. 3.5 할 때는 3.3, 하악에서는 3.3까지 드릴링 하시고요. 상악에서는 사실 3.5를 써야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배잘본이 충분히 넓으니까 4mm 그냥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드릴링은 3.3 하악에 주로 쓰고요. 특히 측절지에 아주 가는 본이 있을 때는 3.5짜리를 2.8에 3.5 그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픽처 길이, 컵프 길이가 나가니까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3.5를 쓰지 거의 대부분은 4.0 가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리지를 보지 마시고요. 저 배잘본의 두께를 보시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4.0을 더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2.8입니다. 코어가. 트렁크는 3.2인데요. 그건 별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3까지 딜링을 하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보온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진 않습니다. 우리 백억순님, 전치부 딜링 후 론저로 뼈를 제거하는데 모아서 상악동 골 이식수 자가골로 이용하면 더 좋겠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그냥 모으기 싫어가지고 그냥 하는데, 상악골 지금 이렇게 론저로 떼낸 이 코티칼 보온이 정말 좋은 퀄리티의 보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알로그래프트가 저는 더 이번하게 뼈를 잘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모아서 쓰시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광팬님, 저번 주에 녹화해서 하신 상악 전치부 수술에서 향후 하악 전치부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하전치 길이가 많이 짧아져서 상악이 모양이 나오게 보이네요. 지난주에는 사이너스 케이스 아니었나요? 거전주 같습니다. 거전주에 하악 전치부가 많이 익스트루전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겠죠. 치아가 위에 템퍼레가 들어가면서 밑에는 이렇게 좀 그라인딩 해버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상악 전치부 계속 힘을 많이 받을 거니까 그라인딩 할 겁니다. 포스트 오피 엑스레이, 원래 우리 정책이 아닌데 제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자분이 조금 많이 피곤해 하셔가지고 금방 엑스레이 안 찍고 한 20분 쉬었다가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때까지 엑스레이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치부 악사 연결 전에 전치부에 추가로 마취하신 거는 뭔가요? 에피네프린 마취 주사 추가하고 한 번 더 마취하신 건가요? 네, 오늘 정도로 이렇게 수술이 좀 크고 적어도 1시간 이상 가게 되면 스웰링이 좀 많아요. 그리고 약간 브리딩이 오늘 좀 더 많았죠.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에피네프린 들어있는 리도케인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좀 더 환자가 집에 가셔도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마취해서 마취가 좀 지속돼서 편안하게 되시려면요, 제가 부피바케인이라고 롱 라스팅이죠. 우리가 리도케인은 2시간 정도 가지만 부피바케인은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바로 수술하자마자 환자가 좀 마취가 깨면서 불편해 하시면요, 이 부피바케인을 가지고 그 주변에 좀 인젝션을 해주시면 한 4시간 동안은 더 환자분이 편안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씁니다, 사실은. 부피바케인입니다. 또는 아티케인이라는 것도 있죠. 이 아티케인은 리도케인보다는 또 조금 더 지속이 되죠. 한 4시간 정도 가죠. 그러니까 아티케인을 쓰셔도 되고, 근데 부피바케인은 앰플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리도케인처럼 앰플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보틀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3cc, 5cc짜리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거기서 1cc짜리 보셨죠? 이제 1cc짜리 시린지에다가 이렇게 인젝션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 수술 후에 붓기 제거 치료를 해야 됩니까? 아마 좀 스웰링이 있겠죠. 아무래도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실 GBR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붓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스웰링이 좀 있을 겁니다. 콜드팩 하시고요. 뭐 특별하게 처방을 더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부피바케인. 네, 여러분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더 좋네요. 그 다음에 우리 현조생님, 하악의 식립 시 인접치에 걸려서 라체 사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키트에 익스텐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익스텐전, 하악의 인접치 걸리 라체스에 안 걸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익스텐전 마운트가 있잖아요. 근데 마운트의 다이아메터가 5mm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5mm 정도에다가 그 위에다가 렌치를 쓰기 때문에 어지간히 이게 클리니컬 그라운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인지 저한테 한번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필요하면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 선생님, 전문 용어죠. 부피바케인 is also a amide group local anesthetic sometimes more effective than lidocaine.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해명 시원치과 선생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악사 어버트먼트 발치 적시
전치부 싱글에도 사용해 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각도가 알베올라 본의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크라운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는 30도 각도 즐겨 쓰거든요. 30도 각도에 악사 쓰고 이게 안티 로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수술할 때 악사를 연결하고 템퍼리를 그 악사 위에다 만들게 되면 스크류 타입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본에 걸려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악사 어버트먼트 주변에 본이 걸리지 않게 하는 꿀팁이 있으면 가르쳐줍니다. 사실은 이거 카운터 싱크 드릴을 좀 심플한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저도 지금 오늘 버벅거리는 거 보셨죠? 본이 걸려가지고 이 블레이드로 이렇게 따내고 이렇게 하는데 카운터 싱크 드릴을 좀 더 나이스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래 하니까 저게 불편하고 저렇게 하니까 이게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아직도 완전하게 그 파이널 버전이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저도 조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뭐 그냥 브레이드로 조금씩 따내도 되고 아니면 뭐 하이스피드 보로 이렇게 좀 따내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곧 만들어질 겁니다. 정말 계시고요. 상악 전치부 발치 적시 성립할 때 악사 버튼 연결 시 신경 쓰면 좋은 점도 이 각도죠. 결국은 커넥션에 이게 R이 같으면 60도고, 그죠? 또 BD나 BD 커프 같으면 45도씩 로테이션 되게 되는데 이게 30도가 좀 되면 어떤 헥사의 위치, 또 옥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포스트의 스크루 홀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수술할 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보철할 때 보면 이게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면 악사를 연결할 때는 수술할 때 연결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중국에서의 질문. 대구치 스캔 모형 메릴랜드 브릿지의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메릴랜드 브릿지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근데 조금 단어가 좀 달라가지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트랜스오시어스 키트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키트로 수술합니까? 네, 일반 키트입니다. 제가 쓰는 것은 아리 일반 키트, 블루 다이아몬드 일반 키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파노라마 이따가 공유 가능한가요? 수술 후 파노라마 나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한번. 네. 그리고 그레고리 김생님 멋질 수술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랑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가끔 고리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 2차 수술을 할 때 골이 안 되어 있고 픽처 표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처리되어 있는 표면을 살짝 벗겨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고 2차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죠. 우리가 픽처를 우리가 하고 위에 디누데이션 된 것 같아가지고 본그래프트하고 멤브레인 쓰고 프라이머리 크로즈를 했어요. 근데 2차 수술을 한다고 딱 들어가 보니까 뼈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스레드가 노출되어 있어요. 이때 스레드를 제거할까 말까? 이 질문이시죠? 사실 이런 경우 적지 않게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우리가 R이나 또 BD 커프를 개발하게 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잘 안 되죠. 사실은 정말 이게 퍼포레이션 시키고 제대로 된 GBR 컨셉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마이너한 디펙일수록 실제로 뼈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없어진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커프로 커버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훨씬 걱정거리가 줄어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원장님은 벌써 했는데 스레드가 노출돼 있어요. 그게 본에서부터 그냥 편편하게 있다면 그냥 냅두십시오. 근데 본의 평면에서부터 픽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이런 경우는 나사가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그냥 플래트닝 시켜버리는 것이 머신 더 서피스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예후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 일반적인 보 있죠? 그냥 보를 가지고 싹 갈아버리면 됩니다. 나사를. 그 다음에 막실러리 사이너스 리프팅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제가 했던 막실러리 사이너스 키트는 미카 키트라고 우리 메가젠에서 나오는 사이너스 키트죠. 크리스탈 어프로치하는 사이너스 키트입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오늘 좀 이따 엑스레이 보여드리면 아직 제가 안 봤습니다만은 아마도 잘 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늘 중국에서 되게 질문이 많이 왔군요. 1번 넘버원 상악 단일 임플란트 할 때
건원 중경이 약간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임플란트와 비국의 신경 접촉의 성공률에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짜리 할 때 이 인사이시브 캐나를 하고의 접촉이 일어나면 성공률에 영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그게 소프티슈가 안으로 자라 들어와 버려 가지고 오센트레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뿌리 끝에서 이렇게 너브와 관통되는 그런 경우에는 괜찮습니까? 괜찮을 수도 있고요. 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제가 했던 나쁜 기억만 오래 남아 있으니까요. 이게 밑에 이게 에이펙스에서 나잘 러브 그러니까 국외신경이 소프티슈잖아요. 그게 자라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오센트레이션이 안 되고 실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이것이 반드시 안 된다, 반드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의해서 안 되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우리 강석 기사님 잘 계시죠? 미카로 사이너스 리프팅 할 때 그래프트로 올리는 것과 드릴로 올리는 것 어느 것이 맞는지요? 미카로만 올리니 이식된 골들이 잘 모아지지 않는다고요. 글쎄요. 뭐 저는 그냥 잘 하는데 원래 이게 미카 키트에 있는 드릴이요. 우리 댄사버처럼 밀어 올리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려서 넣으면 그냥 주변으로 잘 퍼질 것 같은데 나중에 케이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우인 선생님 아래이식 립시 처음에 커프와 트레드 길이를 전체 길이로 하는데 프로파일 드릴을 사용해서 삭제하면 전체 길이가 짧아져서 드릴링을 더 깊이 해야 할까요? 네, 원래는 딱 맞게 이렇게 하는데 각도가 있으면요, 이게 악사 같은 걸 멀티미디어를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앵글 더버트먼트를 쓴다든지 또는 이렇게 커버된 경우에는 이 트랜짓 하는 그러니까 꺾이는 각도가 한 2mm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그냥 스트레이트를 쓸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앵귤레이티드 악사를 써야 될 때는 2mm쯤 더 드릴링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심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3.5 아리에서 2.8 코어가 기본인데 3.2 코어도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이거 아마 카탈로그가 잘못됐거나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파노라마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그 질문이 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다음번에 우리 그 비디오 방에서 제가 보여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네. 전치부가 이렇게 삐뚤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진의 데비에이션일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전치부 픽시 위치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끝에서 왼쪽 10번부터 붙고 17번 그리고 27번 보시면 이 투베로시티 임플란트 잘 들어갔죠. 여기서 아까 그 각도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경우라면 한 24mm, 25mm쯤 가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데리고이드가 있습니다. 데리고이드로 코티칼 본을 컨택을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래도 딥스레드가 있죠. 그래서 이 약한 본에서도 상당히 고정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로딩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고정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딜레이 로딩 하면 될 것 같고요. 16번 위치 보이시죠? 16번 위치에 크레스탈 본 그래프트 했던 거 아까 그 미카 키트로 한 거 그대로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대로 도움이 잘 만들어졌죠. 알로그래프트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지금은 요즘 사이너스는 거의 눈 감고도 한다. 다 이렇게 할 만은 하죠. 그리고 14번은요, 이 디스탈 쪽에 익스트랙션 소켓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mm 커프를 쓰고 7mm 고정이 되도록 했는데, 역시 여기서도 거의 50N 이상의 토크가 잡혔죠. 그래서 괜찮고요. 그래서 4번에서부터 반대쪽 4번까지, 여기는 오늘 스캔 해가지고, 아마
스케줄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일주일 안에 여기 템포러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QVD 하면서 버티컬 디멘전 잡을 것이고 전시부 심미 그렇게 라인 잡도록 해서 4번부터 4번까지는 이미디 로딩이 들어가고 6번까지 익스텐션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욕심이 조금 있긴 합니다. 많은 조금 조심해 하도록 하고 6번까지만 익스텐션 되면 환자분은 훨씬 더 쉬워지겠죠. 6번도 고정이 뭐 60, 거의 50뉴턴, 60뉴턴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에서 6번까지 아마 템포러리가 이미디얼 로딩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6개만 사실은 6개 해도 괜찮았겠죠? 나잘 플로어, 안티리어 이렇게 틸팅하고 했으면 6번 교합까지 갈 수 있었을 건데 환자분이 굉장히 멋지게 튼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10개나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다 익선이죠.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튼튼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거니까요. 네, 요즘 뭐 제가 연말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외 출장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의 질문에 더 자세하게 이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또 새해가 되면 또 조금 더 나아지겠죠. 하여튼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